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제 뵙네요. 일주일 아니고.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원장이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좋은 건 네,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 뭐죠? 저번에 찍었던 네, 지난주에 찍었던 세경 하이테크가 네, 시원하게 저는 한 30% 수익이 났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났습니다. 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에 수익 난 거죠? 25,000원대인가 들어가서 네, 한 40주 샀죠. 네, 계좌는 9만 원 정도. 네, 대략. 계좌를 샀는데 네, 그냥 뭐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날라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구독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근데 참 이게 네. 수익이 나서 좋은데 네. 반면에 그럼 100만 원 어느 정도 수익 난 거죠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100만 원으로 2주 만에 한 30만 원 정도. 2주 아니죠? 네, 일주일 정도? 거의 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3, 4일 됐나? 네, 물론 이제 운이 좋았죠. 저희 운이- 직원 때문에 힌트를 얻었기도 했고. 뭐. LIG 넥스원은 어떻게 됐죠? LIG 넥사는 지금 10몇 프로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익을 난 거를 구독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채널에 이제 그러니까는 방향성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정보 원장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도 네, 장기적으로 세경 하이테크가 운이 좋아서 며칠 만에 갔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네, 이제 장기적으로 우선으로 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3, 4배가 아니라 그쵸. 장기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네.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고 그리고 만약에 안 오르더라도 네, 많이 안 떨어지는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세경 하이테크가 요번에 네, 폴더폰이 만약에 반응이 안 좋아서 네, 안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저는 빠질 위험은 없다. 네, 좀 큰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어떤 종목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네. 이번 주에 이제 또 네.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또 추천해야죠. 네, 우선 새로운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려야죠. 새로운 종목을 네. 이제 추천하는데 무슨 종목을 추천하시나 네. 한번 시원하게. 네네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LG U+.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원장님이 하고 싶은 네, 첫 번째 종목은 LG U+고 네, 플러스군요. 네. U+는 통신회사고 네. 갑자기 이 LG U+를 갑자기 구독자들한테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네, 이게 그 운이 좋게 우리가 지난주에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블 폰 필름으로 폴더블 폰이 이제 잘 팔리면 수혜가 가는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일주일 정도 만에 30% 정도 이제 수익이 났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삼성전자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폴더블 폰 대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통신사들의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발굴하게 됐고, 그러면 LG U+가 통신회사인데 왜 갑자기 좋아졌냐? 통신회사들도 새로운 모델들, 영화로 따지면은 계속 새로운 영화가 개봉이 되어야 고객들도 이제 극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LG U+가 그동안 이제 새롭게 이제 팔릴 만한 핸드폰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4G에서 5G로 넘어가게 해야 그동안 이제 통신 장비들을 많이 깔아놨잖아요.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4G에서 5G로 가야지 통신료가 이제 올라가는데 팔릴 핸드폰이 없으니까 5G로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폴더블 폰이 나오니까 100만 대 정도가 이제 팔린다고 하니까 이참에 5G로 이제 넘어가고 또 5G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5G로 이제 넘어가서 뭐 10만 원대 통신료를 매달 내면은 뭐 그 버즈를 준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거는 네. 통신회사라는 게 또 네. SK텔레콤도 있고 LG U+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KT가 있잖아요. 네네. 그 세 개 회사 중에서 네. 이랬던 저랬던 점유율은 SK가 최고죠. 네네. 그 다음에 KT고 네네. LG U+인데 네. 왜 LG U+만 추천을 하느냐?
일단 이제 통신주 자체가 다 좋고 대신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분할을 또 해요. 그래서 좀 변수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회사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SK 네, 같은 경우는 그 분할이 되면서 그 SK 그 텔레콤 자체적으로 그 더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갖고 네. 호재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호재이기도 한데 뭐 그런 여러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르고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지금 통신에 대한 수혜에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액면 분할하는 게 더 효과가 클 수도 있고 그게 악재일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소개를 안 했냐면은 KT도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KT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가 아니라 공공 회사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약간의 이렇게 진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공기업의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공기업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걸 더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LG U+ 같은 경우는 또 애플카 이슈가 있잖아요. 아 애플카랑 LG 플러스랑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가정이지만 뭐 LG전자가 그 애플카를 만든다. 그러면 통신사를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아 플러스가 그렇죠. 그걸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이제 뭐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정집에 있는 TV랑 핸드폰 요금을 과금을 해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통신회사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사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통신회사들이 요즘에 콘텐츠에 그렇게 사활을 걸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는 과정까지는 그게 중요하지만 자율주행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뭘 하겠냐. 영화 보고 검색하고 쇼핑하고 통신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시간 통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대당 한 대당 또 통신료를 받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딸이 둘이잖아요. 네. 초등학생인데 저랑 와이프랑 딸 둘 총 넷이 통신료가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그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엄청 가정 큰 거예요. 고정비용이에요 이거는. 네, 한 가정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300을 번다 쳤을 때 10%가 통신료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은 막 유튜브 때문에 핸드폰에 환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제가 제 막내딸을 구몬을 풀려니까 막 울더라고요. 자기 핸드폰 못하게 한다고. 왜 구몬을 나한테 자꾸 시키냐고. 핸드폰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의 중독 상태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모임을 갔는데 네. 모임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초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네. 이제 부모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인데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무 그냥 핸드폰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뺏었대요. 그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하루 종일 괜찮더래요. 하루 종일 갖고 일주일 동안은 없어도 가만히 있다가 갖고 아 진짜 핸드폰 없으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해진 거야 너무 좋구나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말을 잘 듣게 다시 줬는데 그 상태로 돌아갔대요. 이게 그러니까요. 거의 중독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니까. 모든 가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부모는 이제 약간 시간 자유롭게 하려고 핸드폰 던져주잖아요. 애들이 완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 가정을 봐도 통신료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거는 뭐 경기 안 좋다고 핸드폰 한 달 끊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연결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일단 미래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이제 가정에 1인 1 로봇이 향후에 되면은 그 로봇에도 통신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이 되잖아요. 그쪽에도 이제 통신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편의점이랑 그 GS 편의점이랑 LG U+랑 조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통신사하고 편의점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이슈가 뭐 있을까요? 같이 하는 거? 무인 매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AI가 매장을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무인 매장을 하는 거. 그러면 또 거기도 통신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대비해서 컨텐츠를 가고 통신을 이제 또 구금을 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일단 미래지향적으로도 이제 맞고, 우리가 일단 우리 채널이 목표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3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벌었다고 우리가 은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좀 덜 벌더라도 우리도 이제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돈만 있다면은 번화가에 안정적인 건물 사서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받는 게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몇십억씩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주식을 이제 조금씩 이제 사서 우리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예, 그러기에 이제 통신회사들이 좀 적합하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주식을 9월이잖아요. 주식을 사면은 12월까지 보유를 하면은 또 이제 내년 이제 뭐 3, 4월에 또 배당이 나와요. LG U 플러스가 네. 그 몇 개월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와요? 네, 6개월 이제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배당이 나왔는데 연 배당이 뭐 지금 기준으로 한 3.34% 이제 되더라고요. 3%는 많이 주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이 배당을 1년에 2번씩 쪼개서 주는데 6월 달까지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40%를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0%를 배당금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1년 기다리기에는 또 좀 힘이 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따박따박 이제 통신료를 받으니까 제가 일단 목표로 하는 건 그거예요. 뭐 이것도 어려운 거긴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을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원금이 1억 2천이잖아요. 그거를 10배 정도를 불려서 10억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1억의 원금을 10년 동안 10억으로 만들고 그 10억이 월 배당이 300 정도 나오게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또 우리가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줘서 우리 구독자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같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통신주가 적합하다. 통신주가 그러니까는 선생님 얘기하는 게 네. 이제 또 U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또 네. 좋은 장점을 얘기하겠지만 지금 네. 배당금을 1년에 한 번씩 줬는데 네. 이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네. 2번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도 있고 네. 또 배당주 주는 주식들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그 네. 배당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U 플러스가. 네, 매달 예를 들어서 400원, 그러니까 매년 4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50원씩 30원씩 이제 2, 3년을 주기로 계속 증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신도 하지만 이제 컨텐츠도 하니까 다른 수익원도 계속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통신에서 나오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통신회사들이 성장성이 없다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순이익이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원장님이 네. 그 LG U 플러스에 대해서 찍는다고 했었을 때 재무제표를 보니까 네.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늘고 있더라고요. 네, 매출이랑 이것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순수익이 거의 이제 1조 정도 이제 되고. 근데 네. 통신사들이 네. 지금 코로나인데도 네. 코로나 때 더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매출도 콘텐츠를 늘고 더 보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끊지를 않잖아요. 힘들다고.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2개씩, 3개씩 쓰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는 분들도 핸드폰을 2개 정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는 또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는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알지만 우리 생활에 거의 너무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 2개, 3개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그 늘려가는 포트에 반드시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이 종목을 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죠. U 플러스라는 네. 종목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네.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도 좋고. 네. 그럼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U 플러스라는 종목은 네.
사장님하고 주식을 얘기하면서 작년인가 그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즌이라는 거저한테 네, 추천. 배당금을 많이 주고 네. 추천을 했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LG U+가 주가가 한 10,000원인가 그 정도 선이었는데 네, 지금 좀 올랐어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14,000원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적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일단은 뭐 지금 거의 1년 동안 주식이 웬만큼 성장성 있는 건 거의 2배 가까이씩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좀 고평가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올라가니까 덩달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구독자들한테 추천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네. 우리의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구독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너무 폭락을 해버리면 우리 취지랑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무슨 단타 리딩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배당이 나오는 종목을 사서 은퇴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조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매출은 꾸준히 늘고 배당도 1년에 이제 한 번 주던 거를 이제 2번 주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쓰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뭐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데 뭐라 말을 할 방법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일단은 필수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저희가 유튜브 방송 오늘 찍는 게 9월 네. 4일날 찍는데 네네. 어저께 9월 3일이었죠? 네네. 9월 3일날 방송을 봤는데 어떤 뉴스를 봤는데 흘려보면서 테슬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자율주행과 테슬라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방송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네. 테슬라 차 안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한대요. 네. 그 자율주행 그 테슬라 차에서 지금 무슨 컨텐츠를 제공을 많이 하는데 네. 뭐 게임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런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험도 네. 많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자율주행하고 통신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죠. 근데 다른 이제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통신이 차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통신이 들어가 있었죠, 벌써. 버라이즌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3년 정도는 통신료를 과금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3년 이후부터는 통신료를 받는 걸로 합의를 보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서 운전이 주행이 안 될 때는 게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넷플릭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만약에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 당연히 네. 뭐 영화를 보든가 그렇죠. 게임을 하든가 네. 뭐 합법적인 거 뭐 술을 먹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 당연히 나라에서 맞겠죠. 근데 네. 우리가 국민적으로 뭐 음악을 듣거나 그렇죠. 드라마를 보거나 네. 이런 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통신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신사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네. 자율주행 시대에서 통신사가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회원수가 많아갖고 네. 성장을 그러니까 회원수가 많으니까 그 컨텐츠에서 지금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통신사도 이게 뭐죠? 그 카카오나 네이버만큼 회원수가 있어요. 그렇죠. 각 가정이 다 쓰니까. 네, 모든 핸드폰을 이제 다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U+ 같은 경우도 U+나 네. SK도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통신 회사들이 통신만 하고 있다가는 자율주행이 되고 난 이후에 시장을 다 놓쳐버릴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 시장을 이런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니면 컨텐츠 회사들에게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그게 이제 누가 이기냐 지느냐는 향후에도 이제 결과를 지나봐야 알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컨텐츠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유리한 부분은 지속적인 수익원이 나오잖아요. 고정 수입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때 그 다음을 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투자는 안 해도 고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4,800만인가요? 네. 거의 5천만에 가까운 네. 국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SK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거의 제 뭐 서열 뭐 3위 이렇게 됐잖아요. 저기 예. 근데 제가 그때도 지나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롯데도 있고 뭐 다른 대기업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거를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다가 반도체를 인수를 했다가 만약에 경기가 꺾이면은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데 SK 텔레콤에서는 통신료가 꾸준하게 나오니까 이 회사를 인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거는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건데 사장님도 알잖아요. 저를 오래 봐와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저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용실도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도 같이 하잖아요. 장기 투자도 하지만 트레이딩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는 많이 드는데 결국 이제 자주 사고 팔다 보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9개가 올라도 하나가 많이 빠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트레이딩도 이제 하니까 양쪽을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일회성 수익보다는 조금 덜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은 저처럼 좀 시행착오를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으로 트레이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은 1%의 금리를 주지만 내가 10억을 살 수가 10억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트레이딩을 10억을 넣을 수가 있냐는 거죠. 쉽지가 않죠. 잠이 안 오죠. 그 정도 넣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50% 오르고 200%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10억을 넣고 100억을 넣어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회성 수익보다는 좀 적더라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재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복리 수익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런 거예요. 그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이런 거죠. 어릴 때는 되게 무시하고 간과했죠. 나는 자본이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수익이 나냐.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지금의 깨달음이 왔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구독자들도 또 이제 저처럼 후회하고 그거를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서, 그리고 제가 뭐 한 달에 뭐 트레이딩으로 2, 300만 원도 벌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봐야 별 의미 없다. 예, 이제 큰 돈을 넣어도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예, 통신사들이 이제 네. 고정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원이 발생하기 고정적인 돈이 들어와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뭐 SK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 항상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U 플러스를 사서 네, 네. 배당금이라는 게 들어오기 네,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뭐 단기간에 수익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죠. 배당금을 네. 늘려서 그 고정적인 수익을 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성이 있으면 너무 쉽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U 플러스는 배당금도 네. 받을 수 있고 네. 성장성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꾸준히 늘고 배당도 꾸준히 느는데 그거를 굳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벌려고 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멀리 보면은 꾸준하게 나오게 해서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재투자하는 게 우리가 은퇴하는 길이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미용실을 이제 만 10년 이상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느낀 점이 이런 거예요. 지금 불과 2, 3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가 4억 5천 하던 게 지금 9억, 10억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2년이 지나면은 재계약, 전세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서울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만 그러겠냐 이거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10년 동안 미용실을 했으면은 아파트 하나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월 300을 꾸준하게 불로소득으로 나오게 만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구형 같은 경우는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굳이 서울에 10억 주고 아파트에 살고 내가 노동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면 60이 넘어가도 일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시골에 1억 3천짜리 집을 사서 오르는 거는 배제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산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9억 정도를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으면은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년 지나면은 전세값 올라가는 속도나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데 미용실에서 커트를 쳐서 수익이 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집 하나를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미용으로 버는 돈보다 실물 네. 물가를 잡지 못 따라간다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네. 미용 요금은 또 네. 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비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젊고 일할 수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300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아껴서 매달 100만 원은 좀 성장성이 있으면서 배당을 주는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달 100이든 200이든 향후에 꾸준히 이제 그게 나오면은 굳이 서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경기권에 좀 더 저렴하고 공기도 좋고 이런 데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막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 나오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냥 애기들 잘 키우고 돈 때문에 너무 쪼달리지 않고 다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 이제 또 개인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배당주도 많이 사서 그렇죠. 서울에서 또 좋은 노후 발언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장님 얘기하신 거 U+라는 종목을 추천하면서 네. 또 메리트 있는 건 성장성도 있지만 네. 또 1년에 한 번 주는 배당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네. 고정적으로 또 이제 6개월 배당금을 주는 그런 또 그리고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거. 고정 그렇죠. 수입. 이게 그 유명한 4천억, 5천억의 자산가 중에 김성호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불규칙한 우리가 이제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하루 일당 20만 원도 벌고 3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2, 30만 원을 버는 그 돈보다 한 달에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어도 꾸준하게 나오는 돈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가치가. 왜냐면은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니까 그런 게 많이 이렇게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스타도 이제 계속 하면서 이렇게 그 김승호 회장님이 하는 그런 뭐 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회장님의 책을 사가지고 인스타에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도 했는데 와서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야. 5천억 자산가가 내 인스타에 와서 댓글을 달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뿌듯하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또 누군가가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한 3-4번을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김성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서민의 심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자 되면은 굳이 그런 강의를 할 필요도 없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계속 좋은 강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의 롤 모델이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가난에서부터
주식을 통해서 이제 부유해지지만 그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도 좋은 강의도 이제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게 삶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종목 발굴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2,000 종목을 연습장에다가 다 이제 적어서 책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코스피 62종목, 코스닥 62종목 그 5% 이상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다 노트에 적고 이 종목이 오늘 왜 시세가 났는지 그거를 수학 문제로 따지면 계속 반복 학습을 해서 이러한 유형이나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갔으니 내가 다음에 다른 종목을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캐치했을 때 같이 이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뭐 네. LG 플러스가 이제 좋은 주식이고 저희 이제 경제적 자유 TV에서 네. 성장성과 배당주까지 이제 배당까지 주는 이제 종목으로 구독자들한테 추천하는 거니까 네. 원장님 말 들어보니까는 U 플러스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도 빠질 수 없는 종목이고 네. 그다음에 또 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고정 비용이 배당금이 나오면 그 배당금 갖고 또 다른 기업에 또 위험한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보너스 같은 고정금으로 이제 네. 한번 좀 그렇죠. 이렇게 투자도 해보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 극단적인 비유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저희 이제 건물주 사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뭐 건물에서 이제 월세가 대략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략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면은 이런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경 하이테크처럼 제가 좋은 종목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미용실이 힘들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건물주 사장님한테 제가 브리핑을 했을 때는 매달 이렇게 1,0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니까 단기간에 이 종목이 안 오르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빵이 되더라도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오르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소득원이 처음에 적게 나온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몸소 그거를 실천을 해서 결과물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은퇴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후가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여차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U 플러스를 통해서 배당금도 받고 그 고정 금액이 주는 우리의 힘 따뜻한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하여튼 뭐 U 플러스에 대해서 뭐 더. 아니 오늘 뭐 U 플러스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을 있으면은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U 플러스는 좀 네. 지금 사기에는 어떻게 가격은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격은 무난하고 그냥 여유 될 때마다 매달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 해마다 배당을 이제 늘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 배당을 주니까 계속 믿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뭐 크게 이제 엄청난 리스크를 갈기는 쉽지 않고 그런 이제 대신 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꾸준하게 그 배당금 나오고 불로소득원을 장착하는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다. 그리고 내 예를 들어서 뭐 포트를 봤을 때 한 10% 정도는 꾸준히 매달 담아가도 큰 손해는 없을 주식이다. 네. 하여튼 뭐 네. LG U 플러스에 대해서 너무 네. 또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면서 너무 갑자기